예, 지난 시간에 온도 그린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온도 그린 함수의 물리적 의미를 고찰하는 시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물리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리타드 그린 펑션이랑 어드밴스드 그린 펑션 등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일단 결론부터 우리가 골부터 목표부터 설명드리면 온도 그린 함수의 이제 마츠바라 프리퀀시를 이러한 형태로 바꾸면은 리타리드 그래프 펑션이랑 어드밴스드 그래프 펑션이 나온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여기 이 온도 그래프 펑션을 구하고 이 마츠바 프리퀀시를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해석 접합을 해주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플러스로 할 경우에는 리타리드가 나오고 마이너스로 할 경우에는 어드밴스드가 나옵니다. 먼저 definition of retarded and gain function, retarded and advanced gain function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우리는 전부 다 페르미온만 고려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retarded gain function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안티커뮤테이터로 이렇게 정의가 된 애들이고, 여기가 만약에 보존일 경우에는 이제 커뮤테이터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타우가 아니라 다시 시간으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retarded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이 t 프라임이 t보다 클 때만 이제 이 값이 유연한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월드 라인을 그렸을 때 이 시간축이고, 월드 라인을 그렸을 때 여기 시간축이라면은 이 어떠한 t의 어떠한 물리량을 찾고 싶을 때 여기 t 프라임에서 이제 1로 가서 t로 되는 그런 애들을 이제 찾는 그런 애가 이제 리타디드고, 어드밴스는 반대로 이제 t 프라임이 더 크고 t보다 그럴 때 이렇게 정의가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 현상이 t 프라임에서 이렇게 가는 게 리타디드면은 반대로 t가 있는데 미래에서 이렇게 오는 게 이제 어드밴스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랑 아이겐 밸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이 연력학적인 평균값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대값으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 클로즈드 성질을 이용해서 m에 대해서 아이덴티티를 넣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넣어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적어줄 수가 있고요. 여기 이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은 이 시간 연산자니까 하이젠버그 표시를 다음같이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해밀토니안이 1로 가고 얘는 1로 적용돼서 다음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에다 대입을 시켜주면은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변수를 바꿔서 여기 m이랑 n을 이제 변수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바꿔서 더미 베리어블 바꿔서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심플하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 타임에 대한 스텝 펑션이 그대로 나와 있고, 여기에 나머지 이제 항들이 나와 있죠. 이 리타리드 그램 펑션은 다음과 같이 적어줄 수 있고요. 이제 얘를 이제 프리에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똑같이 그림 펑션과 같이 또 프리에 전개를 고려할 수가 있고, 이 프리에 전개를 하면은 할 때 이 스텝 펑션을 적분 표기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성질을 일단은 이용을 할 건데요. 이거를 먼저 여기다 대입을 해줄게요. 대입한 다음에 얘를 다시
2번에 대입을 해서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적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 적어준 부분에서 먼저 이제 시간에 대한 적분을 할게요. 시간에 대한 적분을 하면은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델타 펑션으로 나오게 되고 나머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적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델타 펑션을 입실론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델타 펑션이 사라지고 다음과 같은 꼴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그린 펑션에 대해서는 요거에다가 이제 계산을 똑같이 해주시면은 이 리타르드 계산 결과에 이제 컴플렉스를 취해준 값이 어드밴스드의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리타르드 그린 펑션이랑 이제 스펙트럼 펑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할 건데요. 리타르드 그린 펑션을 여기서 구한 리타르드 그린 펑션을 다음 같은 꼴로 적어줄게요. 그러면 다음 같은 꼴로 적어주기 위해서는 A라는 애를 이제 A라는 애가 이제 스펙트럼 펑션이 되는데요. 이 스펙트럼 펑션이 이렇게 정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입실론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면은 이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 펑션은 이 어떠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어떠한 상태에서 운동량 P를 가진 입자를 한 개 제거하는 거죠. 제거했을 때 그때 에너지 변화량이 이제 입실론인 그런 과정의 이제 천이 확률을 비례하는 그러한 어떠한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로부터 3으로부터 우리가 스펙트럼 펑션은 여기 리타르드 그린 펑션의 이미지너리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이 값은 이제 코스 프린시펄 밸류 x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i 파이 델타 펑션이 되는 그런 성질이 있고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요걸 잘 정리해 보시면 여기를 잘 정리해 보시면은 이런 결과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다 적분을 하면은 1이 나온다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 스펙트럼 펑션을 다 적분하면은 1이 나오는 것을 증명을 해보면은 얘를 위에서 이제 이었는데요. 여기 위에서 얘를 이제 입실로 적분을 해주는 거죠. 적분을 해주면은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위에서 봤던 이 결과값이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이 부분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m을 이제 아이덴티티 텀이니까 이걸 빼준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 이번에는 n을 빼준 거죠. 더미 베리어블이니까 얘를 이 뒷부분은 다시 얘를 n으로 바꿔주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는 이거는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적분은 우리 이 오메가의 정의 할 때처럼 그 z 분배 함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곱해져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스펙트럼 함수는 우리가 광전자 분광법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이렇게 어떤 평형 상태에 있는 물질 시스템이 있고 여기다 이제 빛을 쏴주고 광전자가 튀어나오는데요. 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의 분포가 이제 스펙트럼 펑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분포와 더불어서 이제 나오는 방향도 관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각도분의 광전자, 흔히 말하는 RPS가 되고, 얘는 이제 다음과 같은 운동량도 포함된 스펙트럼 펑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위에서 말한 retarded green 펑션은 입자수의 밀도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습니다. 입자수 밀도는 다음과 같이 오퍼레이터로 정의되는데요.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이 입자수 밀도가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는 것인데, 상호작용이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에 걸려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얘 데피니션을 고려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피니션이 돼 있는데요. 이게 데피니션인데요. 이 데피니션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입실론이라는 값을 이 차이가, 에너지 차이가 입실론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MP라는 애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MP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나머지 부분을 이제 나눠주고 이제 적분을 해주면 2파이 적분을 해주면은 적분을 해주면은 MP가 결국에는 이제 입자수 밀도가 스펙트럼 펑션이랑 이제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을 곱한 애로 적분을 해준 결과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retarded green 펑션을 구하면은 얘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결국에는 입자수 밀도도 이제 retarded green 펑션이 정보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입자계에서 지난 시간에 온도 그린 펑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똑같이 retarded green 펑션에서 자유입자계에서는 retarded green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tarded green 펑션에서 정의를 쓰고요. 정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베이커 하우스돌프 보조 정리가 있었잖아요. 보조 정리의 값으로 얘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보였는데, 지난 시간에 이 결과를 여기 대입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적혀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이죠. 그 안티 커뮤테이션 릴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1이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기서 얘는 이때 이 값이었던 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얘를 이제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면은 결과적으로는 자유입자계의 그린 펑션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구한 온도 finite temperature 그린 펑션을 고려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 마츠바라 프리퀀시를 얘로 바꿔준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준 것이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 펑션은 우리가 여기서 구했듯이 이미지너리 파트를 취해주면은 바로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델타 펑션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봤듯이 얘는 이 스펙트럼 펑션은 이제 존재 확률에 대해 대응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 펑션을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그려보면은 이제 여기 자유입자계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없죠. 그래서 델타 펑션을 이렇게 피크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호작용이 없으면은 이제 운동량 P를 가진 입자가 있으면은 이 P를 가진 입자는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계속 P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델타 펑션이 존재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입자 간에 상호작용이 생긴다. 그러면은 상호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운동량 P라도 그 에너지가 이제 좀 다양하게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 분포의 폭이 생기기 때문에 이 스펙트럴 펑션도 이제 폭이 생기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피크의 위치도 당연히 성능 적용 때문에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리타일드 그립 펑션이랑 어드밴스 그립 펑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게 이제 입자의 수밀도랑도 관련 있고 스펙트럼 펑션하고도 관련 있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린스 펑션과 이제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린스 펑션이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린스 펑션을 어떻게 구할까입니다. 물론 앞에서 봤듯이 정의에 대입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경우는 되게 매우 특이한 경우고 보통은 이제 근사를 통해서 구하는데요. 그러면 근사를 이용할 때 어떤 뭐냐면 이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부터 보통 그린스 펑션을 구합니다. 이퀘이션 오브 또는 다이슨 방정식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보통 책에서는 이제 다이슨 방정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 펑션 운동 방정식을 설명하거나 하는데 뭐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멸 연사자의 운동 방정식이라는 섹션이고요. 이제 해밀토니안인데 투바디 포텐셜을 갖고 있는 해밀토니안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젠버그 이퀘이션을 오브 모션을 우리가 리마인드를 하면은 어떤 연산자가 있을 때 하이젠버그 표시의 연산자죠. 이 연산자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묶어주고요.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 대신에 이제 타우에 대한 프사이 타우에 대한 오퍼레이터를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소멸연산자를 허시간 소멸연산자를 넣어주면은 다음 같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구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퍼스트 텀은 여기 이 해밀토니안을 이 부분을 이제 협동이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그젝트하게 솔버블 한 부분이고 얘를 H0로 놓고 얘를 이제 인터랙션 점을 H''으로 놓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는데요. 이 뒷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주는데 보통 이런 계산을 할 때 아주 간단합니다. 이 둘을 바꿔가면서 부호를 신경 써주고, 그리고 이 바랑 그냥을 바꿀 때는 안티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잘 고려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얘에서 얘 둘을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때 얘는 어차피 2에만 걸리는 애기 때문에 이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 둘을 바꿔줄 때는 이 컴퓨테이션 릴레이션을 잘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뒷부분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 뒷부분은 여기랑 서로 캔슬 아웃 됩니다. 여기 밸런스 아웃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남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에서 여기 적분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항에 대해서는 인터랙션 텀에 대해서는 버티컬 인터랙션 텀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이걸 교환을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해주고, 교환을 잘 해줘서 해주면 여기 뒷부분이랑 이 부분이 캔슬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부분은 팔로우 하고 싶으신 분은 동영상을 멈춰서 잠깐 팔로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쓸 수 있는 거는 얘를 시간 미분해준 애는 다음과 같이 적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운동 방정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구했고, 이 소멸 연산자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구했고, 그 다음엔 이제 그린 함수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그린 펑션의 정의가 이렇게 됐었죠. 이 정의는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고요.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온도 그린 펑션은 이제 시간 미분하는 건데요. 시간 미분하면은 시간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시간이 미분이 여기 앞에 거 타임 데리버티브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텝 펑션에 대해서 먼저 시간 미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 미분을 한 게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은 델타 펑션은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퀄 타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고요. 뒷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서 구한 여기 운동 방정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입자가 총 2개의 파티클 그린 펑션이라고, 이제 2파티클 그린 펑션을 할 건데 1파티클 그린 펑션이 다음과 같이 정의된 반면에 2파티클 그린 펑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마이너스 부호의 차이는 얘네들 오퍼레이션 순서에 따라서 체계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호가 이런 식으로 부호를 정의하게 되면 이제 2파티클 그린 펑션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이 2파티클 그린 펑션 이 부분을 2파티클 그린 펑션에 이제 대입을 해서 순서를 잘 고려해서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방정식이 이제 1파티클 운동 방정식을 시간의 미분이랑 이제 공간돼서 이런 식으로 1파티클 그린 펑션을 미분을 해주면은 델타 펑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파티클 그린 펑션 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0일 때는 여기가 없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왜 그린 펑션인지, 그러니까 프리 파티클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되는, 왜 그린 펑션인지 알 수 있죠. 그린 펑션이라는 게 미분했을 때 이제 델타 펑션이 나온 애가 그린 펑션인 거죠. 그래서 결국엔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G1에 대한 그린 펑션에 대한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그린 펑션을 구하려면은 G2가 필요하고 2파티클 그린 펑션이 필요하고, 2파티클 그린 펑션을 또 구하려고 하면은 3파티클 그린 펑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4파티클 얘는 또 4파티클 그린 펑션이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한사승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매니 파티클의 그린 펑션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파티클 그린 펑션에서 적절한 근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퀘션 오브 모션을 위해서 이제 구했고요. 그러면 얘를 이제 프리 파티클을 구하게 되면은, 먼저 프리 파티클 경우는 이제 인터랙션이 없죠. 프리 파티클이니까. 그래서 인터랙션이 없고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델타 펑션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변에 얘를 곱해서 이제 풀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줄 거예요. 얘를 곱해서 이제 풀리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얻어집니다. 우리 앞에서 얘가 얘가 뭐였냐면 얘가 입실론 제로 입실론 p 마이너스 뮤였죠. 근데 입실론 p가 뭐냐면 보통은 2n분의 p 제곱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뮤도 여기 0인 상황으로 생각하면은 결국엔 똑같은 얘를 구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리퍼 트랜스포메이션 하실 때 다음과 같은 계산 상식을 이용했습니다. 뭐냐면 얘를 이제 부분 적분을 해주면은 얘가 2줄이 i 입실론에 타우에 타우 마이너스 타우 다시 적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 g를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입실론에 n에 e2d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부분 적분을 해주면은 뭐 결국에 부분 적분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주기적 경계 조건 성질을 잘 이용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부분 적분 한 다음에 이런 경계 조건을 잘 사용해 주시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 조건은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i 입실론 n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i 입실론 n에 플러스 p 제곱의 2m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얘가 여기 1이 되는 운동장 공간에서 적분 텀을 다 빼고 피적분 함수만 적으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얘를 나눠주면은 결국엔 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값을 외워두면 좀 편리한데요. 이 타우에 대한 미분은 마츠바의 프리퀀시에다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고 운동량에 대한 미분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외워두면은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프리 파티클의 그린 펀션을 다음과 같이 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프리 파티클의 I 입실론 n의 마이너스 프리 파티클에 대한 해밀토니안에 대한 결과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자유익작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그린 펑션은 다음과 같이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보통은 이 해밀토니안은 행렬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보통 이제 얘의 역행렬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마츠바의 프리퀀시 텀이 매우 커지는 경우에는 큰 경우 이제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이 해밀토니안에 대한 텀이 매우 작은 부분이 되면은 다음과 같이 적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해밀토니안에 포함된 상호작용에 관계없이 이제 하이 에너지의 그린 펑션은 자유입자기랑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크면은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입자는 그러니까 비교적 낮은 에너지의 상호작용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운동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